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이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드신 그 음식, 점심에 드신 그 음식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무릎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약 드시고 운동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10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매일 드시던 음식이 문제였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10가지 음식 중에 6가지를 거의 매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음식들을 끊은 지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5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024년 가톨릭대 서울성 모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무릎 관절염 환자 500명을 조사했더니 80% 이상이 연골에 나쁜 음식을 매일 섭취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그 음식이 무릎에 나쁜 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열심히 먹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건강하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릎 연골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10가지, 그리고 왜 나쁜지,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식단을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메모 준비하시고요. 특히 무릎 아프신 가족분들이랑 꼭 같이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 여러분 정말 놀라실 겁니다. 바로 흰 쌀밥입니다. 뭐? 밥이 나빠? 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흰 쌀밥만 먹는 게 문제예요. 흰 쌀밥은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체내 염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요. 그리고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염증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연골이 빠르게 닳아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관절염 발생률이 70% 더 높았대요. 그리고 이미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2배 이상 심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흰 쌀밥 대신 현미밥,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면 염증도 덜 생기고 무릎에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저희 어머니도 흰 쌀밥에서 잡곡밥으로 바꾸신 후에 무릎이 많이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음식은 튀김입니다.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튀김만두 이런 거 다 해당돼요. 튀김이 왜 나쁘냐면요. 고온에서 기름을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생겨요. 이 트랜스 지방이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튀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잖아요. 특히 치킨집이나 분식집에서요. 기름을 재사용하면 산화가 되면서 독성 물질이 생겨요. 이 독성 물질이 연골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 대학병원에서 실험을 했어요. 튀김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 사람과 거의 안 먹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튀김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무려 3배 높았대요. 그리고 이미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튀김을 먹은 다음 날 통증이 심해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근데 무릎 생각하면 참아야 합니다. 대신 닭고기 먹고 싶으면 삶거나 쪄서 드세요. 기름에 튀기는 대신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트랜스 지방이 훨씬 적게 생겨요. 세 번째 음식은 설탕입니다. 설탕, 사탕, 초콜릿,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무릎에 얼마나 나쁜지는 잘 모르세요.
설탕을 먹으면 체내에서 당화 최종 산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영어로는 AGE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물질이에요. 이 AGE가 연골의 콜라겐을 파괴해버립니다. 콜라겐은 연골의 주성분이잖아요. 그게 파괴되니까 연골이 빠르게 닳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은 염증 물질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요.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설탕을 하루에 50g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이 관절염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대요. 50g이면 콜라 한 캔 반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콜라 하루에 한 캔만 마셔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단맛이 필요하면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쓰시거나 과일로 대체하세요. 근데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과일에도 과당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네 번째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이런 거 다 해당돼요. 가공육이 왜 나쁘냐면요. 보존제로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이 문제예요. 이 아질산 나트륨이 체내에서 발암 물질로 변할 뿐만 아니라 관절 염증도 심하게 일으켜요. 그리고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나트륨이 많으면 몸이 붓죠? 관절도 똑같아요. 나트륨 과다 섭취하면 관절이 붓고 그러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거 아시죠? 그만큼 몸에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가공육을 일주일에 4회 이상 먹는 사람들이 무릎 관절염 진행 속도가 2배 빨랐대요. 그러니까 가공육 드시면 연골이 2배 빠르게 닳는다는 얘기예요. 고기 드시고 싶으면 신선한 고기로 드세요. 닭가슴살, 소고기 안심, 돼지고기 등심 이런 부위를 삶거나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햄이나 소시지는 정말 특별한 날 아니면 드시지 마세요. 다섯 번째 음식은 라면입니다. 라면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가끔 먹고 싶어요. 근데 무릎 생각하면 정말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라면이 왜 나쁘냐면요. 첫째, 나트륨이 엄청 많아요. 라면 한 봉지에 나트륨이 보통 2000mg 들어 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라면 하나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나트륨이 많으면 관절이 붓고 염증이 생깁니다. 둘째, 라면 스프에 들어있는 MSG가 문제예요. MSG는 인공 조미료인데 이게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셋째, 라면은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염증을 유발하죠. 그리고 라면 면발을 튀겨서 만들잖아요. 그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도 생겨요. 라면 하나에 무릎에 나쁜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요. 라면을 일주일에 2회 이상 먹는 사람들이 관절 통증, 호소율이 60% 더 높았대요. 라면 정말 끊기 힘드시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라면 먹을 때 스프는 절반만 넣으세요. 그리고 야채를 많이 넣어서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이하로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술입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다 해당돼요. 술이 간에 나쁘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무릎에도 엄청 나빠요.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염증 물질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70% 이상 방해해요. 연골 재생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특히 맥주가 최악이에요. 맥주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퓨린이 요산으로 변해서 관절에 쌓이면 통풍을 일으켜요. 통풍은 정말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관절이 부어오르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술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마시는 사람들이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80%더 높았대요.
그리고 이미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술을 마신 다음 날 통증이 심해진다는 보고가 많아요. 무릎 건강 지키고 싶으시면 술은 정말 끊으셔야 합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 잔도 안 좋아요. 술자리가 있으면 차라리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건배할 때도 물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7번째 음식은 밀가루입니다. 빵, 과자, 국수, 파스타, 피자 이런 거 다 밀가루로 만들죠? 밀가루도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흰 쌀밥이랑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염증을 일으키고 연골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밀가루에는 추가로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글루텐은 일종의 단백질인데 이게 일부 사람들한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이 알레르기 반응이 관절 염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글루텐 섭취를 줄인 관절염 환자들이 3개월 만에 통증이 40% 감소했대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에는 대부분 설탕도 많이 들어가요. 빵, 과자, 케이크 다 달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와 설탕의 콤보로 무릎을 이중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빵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근데 무릎 생각하면 줄이셔야 해요. 빵 드실 거면 통밀빵으로 드세요. 흰 빵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국수 드시고 싶으면 메밀국수나 쌀국수로 대체하세요. 8번째 음식은 우유입니다. 뭐? 우유가 나빠? 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한테 나쁜 건 아니에요. 특정 체질에게 나쁜 거예요.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이 카제인이 일부 사람들한테는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우유를 마시면 장에서 염증이 생기고 이게 전신으로 퍼져서 관절 염증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우유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어요. 포화지방도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미국 관절염 재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우유를 끊은 관절염 환자 중 30%가 증상이 호전됐대요. 본인이 유당불내증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유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면 유당불내증이에요. 그런 분들은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드세요. 칼슘이 걱정되시면 멸치, 뱅어포, 브로콜리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이런 음식들에도 칼슘이 충분히 들어 있어요. 근데 우유 마셔도 전혀 문제 없으신 분들은 계속 드셔도 돼요.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9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뭐? 토마토도 나빠? 하실 텐데요. 토마토는 좀 특이해요.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솔라닌이 일부 사람들한테는 관절 염증을 일으켜요. 특히 감자, 가지, 고추, 토마토 같은 가짓과 식물에 솔라닌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가짓과 식물들이 관절염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관절염 전문의 노먼 칠더스 박사가 30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관절염 환자들이 가짓과 식물을 끊었더니 70% 이상이 증상이 호전됐대요. 근데 이것도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토마토 먹어도 전혀 문제 없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토마토를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먹어보세요. 그랬을 때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 본인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토마토를 끊으세요. 근데 통증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좋아지면 계속 드셔도 됩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사실 건강에는 좋거든요. 본인 몸이 최고의 의사예요. 본인 몸 반응을 잘 관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음식은 옥수수유입니다. 정확하게는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같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기름이에요. 이 기름들이 왜 나쁘냐면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다하면 체내 염증이 증가해요. 우리 몸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균형이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해요. 이상적인 비율이 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이 4대 1인데 현대인들은 평균 20대 1 정도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요. 오메가6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를 늘린 관절염 환자들이 6개월 만에 통증이 50% 감소했대요. 그럼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느냐?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쓰세요. 이 기름들은 오메가3가 풍부하거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요리할 때 기름을 적게 쓰는 게 중요해요.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볶을 때도 기름을 최소한만 쓰시고요. 참기름도 좋은데 참기름은 고소한 맛이 강해서 조금만 써도 맛이 나니까 오히려 기름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무릎 연골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10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볼까요? 흰 쌀밥, 튀김, 설탕, 가공육, 라면, 술, 밀가루, 우유, 토마토, 옥수수유. 이 10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들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줄이라는 거예요. 특히 흰 쌀밥이나 밀가루는 완전히 안 먹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줄이고 다른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흰 쌀밥 대신 현미밥 70%, 흰쌀 30%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100% 현미는 힘드니까요. 그리고 이 10가지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무릎에 좋은 음식을 적극적으로 드셔야 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달걀, 연어, 브로콜리, 아보카도, 뼈 육수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서 나쁜 음식은 줄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무릎이 정말 빠르게 좋아질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나쁜 음식 줄이고 좋은 음식 늘렸더니 6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지셨어요. 계단도 수월하게 오르내리시고요.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까?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씩 천천히 바꾸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라면 끊기, 다음 주에는 튀김 줄이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본인이 제일 자주 먹는 음식부터 바꾸세요. 매일 라면 드시는 분은 라면부터 끊으시고 매일 빵 드시는 분은 빵부터 줄이세요. 그게 효과가 제일 빨라요. 냉장고에 나쁜 음식을 아예 안 사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집에 라면이 없으면 안 먹게 되잖아요. 대신 냉장고를 건강한 음식으로 채우세요. 현미, 잡곡, 신선한 야채, 생선 이런 걸로요. 그리고 외식할 때도 조심하세요. 외식하면 자연스럽게 튀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외식할 때는 구이나 찜 종류로 주문하세요. 삼겹살보다는 생선구이, 치킨보다는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식으로요. 가족들 설득도 중요해요. 혼자만 식단 바꾸면 힘들어요. 가족들이 치킨 시켜 먹는데 나만 안 먹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이 영상 보여주세요. 그리고 같이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자고 하세요. 가족 건강도 지키고 본인도 유혹을 덜 받고 일석이조예요. 저희 집도 어머니 무릎 때문에 온 가족이 식단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좀 투덜거리셨는데 몇 달 지나니까 아버지도 몸이 가벼워지셨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식단만 바꾼다고 해서 무릎이 완전히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적당한 운동도 병행해야 해요. 무릎에 물이 안 가는 운동으로는 수영, 수중 걷기, 실내 자전거가 좋아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서너 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체중이 1kg만 줄어도 무릎에 가는 부담이 3, 4kg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나쁜 음식 줄이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빠지고 무릎도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도 도움이 돼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같은 연골 영양제를 드시면 좋아요. 근데 영양제만 믿지 마시고 식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영양제는 보조일 뿐이에요. 식단이 80%, 영양제가 20% 정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주무세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회복되거든요. 연골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연골 재생이 제대로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염증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산책도 좋아요. 자연 속에서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30분씩 걸으세요.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무릎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래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무릎 연골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10가지 다 기억하시죠? 흰 쌀밥, 튀김, 설탕, 가공육, 라면, 술, 밀가루, 우유, 토마토, 옥수수유. 이 10가지만 줄여도 무릎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라면 끓이려고 하셨으면 참으시고 현미밥에 생선구이 드세요. 치킨 시키려고 하셨으면 참으시고 닭가슴살 삶아서 드세요. 한 달만 제대로 실천해 보세요. 무릎이 확실히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3개월 지속하시면 계단 오르내리는 게 훨씬 수월해지실 거고요. 6개월 후에는 병원 가서 검사해 보시면 연골 상태가 실제로 좋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돼요. 그러면 오히려 나쁜 음식이 당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무릎 상태가 어떠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음식 중에 어떤 걸 제일 자주 드시고 계세요?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맞춤 조언 드릴게요. 예를 들어 저는 매일 라면 먹는데 어떻게 끊어요? 이런 고민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라면 대체할 수 있는 맛있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무릎 아픈 분들이 이 영상 보고 식단 바꾸셔서 건강해지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로 이 영상을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에 좋은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무릎 강화 운동 10가지요. 식단도 바꾸고 운동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 꼭 보셔야 해요. 그리고 이 영상 가족들이랑 꼭 같이 보세요. 특히 무릎 안 좋으신 부모님 계시면 꼭 보여드리시고 친구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공유 버튼 누르면 카톡으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건강한 무릎으로 100세까지 활기차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식단을 바꾸시면 1년 후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무릎을 갖게 되실 거예요. 계단도 쉽게 오르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수월하고 산책도 마음껏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